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지혁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그널, 나와도 문제. 어린 자녀를 둔 시청자분들 오늘의 시그널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7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은 김근식이 만기 출소합니다. 공개 수배 당시 39살 김근식의 모습입니다.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김 씨는 앞서 성폭력으로 5년을 복역했지만 출소 뒤 한 달도 안 돼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재판에 섰고 징역 15년형을 받은 거죠. 김근식이 출소 후 어디에 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던 만큼 출소 후 재범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법원도 재범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습니다. 전자발찌, 신년 착용, 아동과 청소년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도록 했고요.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전담 배치해서 24시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의 사건이 최근에 이렇게 많다 보니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을 보면요. 하교하고 애들 학원 가는 시간은 어떻게 하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내가 아이를 잘 단속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과연 충분하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은 1km 이내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관내 학교 중 80%의 학교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부산,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도 70%에 육박합니다. 이렇다 보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인근에 얼마나 많은 또 어떤 성범죄자가 사는지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림 2. 본인 인증을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근처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범죄 내용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사진이나 정보를 캡처해서 타인에게 보내는 건 또 위법이라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일 17일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상 공개 사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당형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로 신상이 공개된 전주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왼편은 신상 공개용이고 오른쪽은 실제 검찰에 송치될 당시의 모습입니다. 왼편의 모습을 보고 오른쪽 인물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머그샷을 찍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서 피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법안이 현재 없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을 대신 공개하다 보니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과거의 모습이 신상정보 공개 사진으로 사용될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상 공개라는 제도의 실효성이 퇴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2주 뒤에 징역 15년 만기 출소하는 김근식의 경우에도 39살 수배 당시 사진만으로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직접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보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렵겠죠.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1대1 감독을 해도 결국 이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현기 살고 난 다음에 위험한 사람은 일정 시설에서 조금 더 치료를 받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옅어졌을 때 전자부착 명령에 기대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지 범죄를 안 저지를 거 아니에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적어도 소아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돼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감호나 보호수용제 같은 법안은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적어도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 한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재범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습을 접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해져 갑니다.
역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그랬습니다. 범죄자를 직접 찾아 검색해야 하고 혹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아이의 외출을 자제시켜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변화의 시그널, 이제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길을 가로막을 때 날 봐 언제나 너의 곁에 내가 있어 불안 따위